이번 주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크게 하향 조정됐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끈적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엔 구리를 비롯해서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리뿐만 아니라 금값도 많이 뛰었죠.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올해 초 가파르게 오르던 국제 유가는 최근 하락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원자재 시장 흐름과 유가 움직임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국제 유가가 최근 얼마나 떨어졌나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충돌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5월 평균 유가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83.12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78.74달러로 전월 대비 6달러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지난달만 해도 90달러를 넘기고 연내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네. 이런 흐름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꼽히는데요. 우선 중동 정세가 다소 안정된 것과 미국의 비축유 방출 결정 등이 영향을 미쳤고요. 또 이라크를 비롯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주요 회원국들이 더 이상 감산 조치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컸습니다. 최근 이란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망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격해지고 있는데도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오는 2일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선 하루 220만 배럴 감산 조치가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요. 추가적인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BC 캐피탈 마켓은 최근 국제 유가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소멸했다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히려 공급 과잉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유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대표적으로 금과 구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로 인해 국제 원자재 지수는 최근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먼저 금 현물 가격은 지난 20일 장중 온스당 2,45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예금 대신 금 투자를 더 매력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중국인들이 금을 대거 사들이고 있고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해서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금값 전망을 9월 말까지 온스당 2,500달러, 연말까지 2,6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값을 따라가는 은 가격도 최근 10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구리는 또 얼마나 올랐고 왜 오르는 겁니까? 네, 구리 가격도 얼마 전 장중 톤당 11,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구리 가격은 특히 오름세가 가파른데요.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들어 20% 넘게 상승한 걸 알 수 있는데요.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그만큼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조업 기반의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라 구리 사용량 폭증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 상승세에 녹아 있고요.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커지고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태양광 패널과 발전용 모터 곳곳에 구리가 쓰이고 있습니다. 또 구리는 전기차 한 대의 휘발유 차량보다 평균 3배에서 4배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0% 넘게 올랐다는 건 좀 너무 가파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AI 붐 속에 이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과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구동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구축에 엄청난 양의 구리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을 구동시키기 위한 거대한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이 전기 배선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현재 톤당 $10,000를 넘어선 구리 가격이 앞으로 4년 내에 4배 넘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여기도 인공지능이군요. 그렇다면 AI 붐에 올라탄 다른 원자재는 없습니까? 네, 우라늄이 있습니다. 우라늄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와 달리 일정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역시 공급 부족 우려가 있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지인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진 홍수 사태 등이 원인입니다. 또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미국이 최근 러시아 우라늄 수입 금지 법안에 서명하면서 공급 우려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라늄 채굴업체의 주가도 많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상황은 정리가 됐고 그렇다면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 월가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인베스코는 올해가 불확실성이 큰 해라면서 이럴 땐 원자재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들어보시죠. This is a year of uncertainty with all the elections and the crazy weather and the geopolitics and some of the macro, like central banks easing, not easing, whatever's going on. And I feel like when we feel that there's so much uncertainty, what do you look to invest? And the answer is commodities. Generally, do not chase commodities. They are volatile. Usually the commodity will come to you. 변동성이 큰 원자재 가격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트폴리오의 5% 정도만 원자재에 투자하고 원자재 ETF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